네, 반갑습니다. 그림자 시어스의 민주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목차를 보시면 기초지진 구도의 1번, 기초지진은 2해인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목차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시려고 하시면 제가 말하는 단어를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 종이는 저만의 언어로 형성된 종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또 프린트가 안 되는 학생들 잠깐 정지하시고 프린트를 해 오셔야 됩니다. 이 이론집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빈칸들을 남겨놓았고 또 필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참 힘든 언어들로 저만의 언어들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꼭 프린트를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를 하시고 프린트를 해오시길 잠깐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조형 요소는 점, 선, 면으로 나눠지고 제가 말하는 기초 디자인에서 나눠지는 일반적인 조형 요소는 포인트, 흐름, 주제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는 점을 포인트라고 부를 때도 있고 선을 흐름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면을 주제부라고 부를 때도 있고 반대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네가 점이라고 말하는 건 포인트구나, 네가 주제부라고 말하는 거는 면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초 디자인에 대한 성능은 이 평면적인 도화지 위에 입체적인 공간, 입체적인 조형을 구성하는 장르예요. 이게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화면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는 주어진 소재로 어떤 화면을 디자인할 거냐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소재들을 그냥 점선면에 나와서 배치하는 정도는 사실 기초 디자인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도는 레벨이고, 지금은 사실 학생의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 거 있죠. 입시 미술은 어떻게 예술이냐, 이렇게 만들어진 틀에 있는 입시 미술은 너무 싫다, 난 그래서 미술 안 해 라고 학생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디자이너는 사회에 대한 문제, 또 특정된 사람이 불편해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인지, 그리고 발굴, 타압, 그다음에 해결, 솔루션을 제공해서 그게 사회에 대한 변화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정된 누군가 보고 싶어 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디자이너가 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시 미술이 디자이너를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너무 뒤떨어져 있는 또는 동떨어져 있는 장르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이 좀 틀어졌는데, 기초 디자인은 평면적인 도화지 안에 입체적인 거리감과 공간을 구성하는 장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네가 말한 그 공간을 만든 6가지 방법을 설명해 달라. 네,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은 크기 대비입니다. 되게 쉽죠? 앞에 있는 거는 크게, 뒤에 있는 거는 작게 그리는 방법이 일반적인 크기 대비입니다. 네,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게 쉽죠? 그 다음에 수시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 절지가 가지고 있는 거리감 수치는 0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도형이 있습니다. 똑같이 도화지를 올렸을 때 1번 그림과 2번 그림에 대한 거리감을 계산을 해보면 1번이 훨씬 더 거리감이 많이 나 보이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투시가 올바르게 들어간 개체를 그냥 화면 안에 집어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거리감이 형성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즉 투시의 강도가 중요한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남들과 조금 다른 주제부에 대한 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면 컵이랑 연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그려요. 컵을 이렇게 그리고 연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그림과 저는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되게 혐오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팁을 팁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특정된 개체가 이렇게 있을 때 윗면과 바닥면이 있겠죠. 이 윗면과 바닥면을
중첩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이 거리감에 대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릴 때 바닥면과 입구면을 중첩을 해서 자, 중첩이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나한테 튀어나온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즉 투시의 강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투시의 강도는 일반적인 그림에 대한 첫 번째 주제목의 제가 가지고 투시의 강도가 측면을 바라보는 앞이지만 살짝 측면을 바라보는 정도의 이제 한 45도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주제목 앞쪽으로 공간이 나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시의 강도가 훨씬 더 다가갔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그 구독자의 눈 오른쪽 위 또는 왼쪽 위를 확실하게 딱 찍어줄 수 있는 각도, 딱 그 각도. 그래서 한 35도 이상의 각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는 주제목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 형태와 투시 연습이 필요하죠. 자, 그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즉, 투시의 강도가 올바르게 들어간 개체를 그림상에 넣으면 그 무엇보다 쉽게 처음 그 거리감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방금 해드렸습니다. 자, 3번은 시점이죠. 자, 이 시점은 그림을 그리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첫인상 같은 거예요. 너는 평가자한테 어떤 너의 그림의 첫인상을 요구할 거니? 라는 거죠. 자, 두 가지인데, 자, 일반적으로 밑에서 보는 그림과 위에서 보는 그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 중앙에서 바라보는 그림은 있겠지만 사실 그게 특정의 메리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밑에서 바라보는 그림은 자, 우리가 묘사를 하는 부위를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묘사는 밝은면 중간면 되게 많아지는데 밑에서 바라보는 그림은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에 비해서 밝은면 중간면 사이가 좁아지기 때문에 나 묘사 잘하는 학생이야. 그러니까 너는 뽑을 수밖에 없어. 야, 너가 나 안 뽑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묘사를 강점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묘사 잘하는 학생들은 조금 좋지 않다. 하지만 뭐 또 단점이 또 있긴 해요. 또 뭐 밑에서 바라보는 그림은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보다 어둠에 대한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잘라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 장점은 있죠. 대부분 학생들이 밑에서 바라보는 시점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고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을 다 깔았을 때 시점적으로 눈에 띌 수 있는 특정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사실 뭐 다 깔아놨을 때 뭐 시점적으로 뭐 눈에 띄는 그런 그림은 될 수 없지만 밝은면 중간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나 묘사 잘하는 학생이니까 내 그림 되게 잘 보일 거야. 그러니까 나 되게 표현력도 좋고 관찰력도 좋아. 그래서 나 이렇게 그렸어. 뽑아주고 싶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내가 어떤 시점을 잘 그렸나 한번 깨우쳐 보세요. 아, 내가 이것만 그리고 있었네? 이것만 그리고 있었네? 연습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둘 다 연습을 해서 소재에 따라서 다르게 저는 절대 하도에 패턴을 주지 않습니다. 소재가 다르다는 거는 어떤 그 내는 출제자가 보고 싶어하는 그림이 있다는 소리인데 정해진 하도에 그걸 어떻게 넣어서 그림을 형성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외워진 그림, 누가 봐도 외워진 그림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학생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하는 시대의 기초 디자인입니다. 뭐 정해진 패턴 안에 그림을 넣는다고 해서 득점권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FM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시점을 했고, 자, 중첩. 자, 중첩은 먼저 어떤 게 중첩인지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자, 자,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즉 어떤 면과 어떤 면이 붙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3번과 4번에 대한 거겠죠. 자, 이 3번, 4번에 대한 거를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까는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자, 이런 그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즉 이거는 스티커 붙은 거 같죠? 그냥 양감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예요. 즉 올바른 중첩을 통한 그림은 어떤 차이가 있냐? 외곽 라인에 변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제부 사이에서 제가 중요히 생각하는 건 주제부 사이사이 공간입니다. 주제부 사이에서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즉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가 되게 풍부한 그림이 이런 사이사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올바르게 들어간 투시의 강도를 가진 개체끼리 올바른 중첩을 통한다면 그 어떤 방법보다도 쉽게 거리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즉 이렇게 그리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죠? 올바른 투시를 강하게 그릴 수 있는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 즉 다양한 투시의 강도로 그릴 수 있는 훈련과 또 투시가 세지면 형태 자체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투시의 강도에 따라서 올바른 형태를 그려낼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그림은 이제 기초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 연습도 필요하겠지만 투시의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가져가셔야 해요. 하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많이 해주면서 그림을 그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시간에 만들어야 하는 그림이 장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숙제로 내진 않지만 그래도 집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학원에서의 그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명도인데, 이거 가르치다 보면, 이 거꾸로 외우는 사람들이 많던데, 자, 이게 제일 어두운 부분이고 제일 밝은 부분이에요. 자, 여기가 명도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게, 자, 빛을 많이 받아서 밝아진다. 명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명도가 높다. 명도가 낮다. 와 이거 거꾸로 배워온 학생들이 많던데 이거 인터넷 뒤져도 나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 이거는 뭐 커버해줄 수가 없다. 자 명도가 높다. 명도가 낮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거리감을 내는데 명도 설명을 왜 해? 자 제 앞에 있는 개체는 빛이 정말 세게 받기 때문에 밝으면 정말 밝아요. 그리고 어두우면은 빛이 너무 세게 안 받기 때문에 엄청 어두워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개체는 명도 대비가 0, 10, 즉 명도 대비가 강하다. 근데 멀리 있는 개체는 어때요? 사이의 거리 때문에 되게 다양한 빛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주고 또 다양한 빛들에 대한 반사광들이 어두운 면에 붙기 때문에 밝은 면에 크게 어두워지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밝은 면에 1번 정도, 어두운 면이 근데 10번이 아니라 한 5번 정도로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야? 앞에 있는 명도 대비는 밝은 면, 어두운 면에 대한 명도 대비가 강하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개체에 대한 명도 대비가 밝은 면, 어두운 면이 약하다. 즉 그래서 멀리 있는 개체를 그릴 때는 밝은 면, 어두운 면에 대한 대비 차를 줄이시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개체의 그림을 채색을 하실 때에는 밝은 면, 어두운 면에 대한 명도 대비를 강하게 주시면 거리감이 쉽게 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자, 6번째는 채도예요. 자, 이것도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와, 화가 나. 진짜 이게 그냥 제가 주제부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중경, 원경에 대한 훈련을 들어갔는데 이제 그냥 한번 칠해보라고 하면 어둡게 그냥 너 왜 어둡게 그려? 저 그냥 채도를 낮추라고만 배우면 돼요. 근데 왜 어둡게 채도를 낮춰? 칙칙하게 그리라고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왜 어둡게 칙칙하게 낮추냐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앞에 있는 개체는 빛을 세게 받기 때문에 밝으면 어두우면 대비가 세지죠. 근데 멀리 있는 개체는 어때요? 빛을 다양한 잔빛들을 많이 받아서 그림이 뿌얘지는 거지 빛이 없어져서 그림이 어두워지는 개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전반적으로 앞에 있는 개체보다 전반적으로 선명도가 떨어진 이유는 명도 대비 약한데 뭐가 밝아져요? 밝은 면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어둡게 채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밝게 채도를 빼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게 이해는 돼요. 이게 그냥 칙칙하게 그려라고 하는 게 설명이 좀 편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명도가 밝아지는데 어둡게 칙칙하게 채도를 낮춘다? 그거는 저는 이론상으로 부합되지 않은 그림은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명도를 높게 채도를 낮추냐? 자, 설명 2가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2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첫 번째 물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내가 뒤에 있는 개체를 칠할 때 자, 하얀색 종이 위에 올바른 채도를 정확한 농도로 딱 찍어 바르면 고채도 형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물을 타봅시다. 물을 타면 그 쨍한 고채도에서
물 타버리면 오퍼러시티 값이 생기는 거죠. 투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 쨍한 노란색에 30% 오퍼러시티가 뭐 80% 오퍼러시티가 들어가면 20% 채도가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물을 타서 종이에 바르면 어떻게 돼요? 하얀색깔 종이가 비쳐서 나오는 색을 우리 눈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투명하게 밝게 하얀색 개체를 붓는다. 지금 명도는 높아진다. 근데 어떻게 돼요? 명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투명도가 들어가고 하얀색 개체가 섞이네? 그럼 채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채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투명도가 섞인 물에 하얀 색깔 색상이 섞여요. 특정된 다른 색상이 섞이면 채도가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물 상태에서 투명도를 주고 하얀색 종이의 색을 섞으면 묽게 했으니까 당연히 밝아지니까 명도는 높게, 그리고 대신에 채도는 다른 색상이 섞였으니까 채도는 낮아지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학원마다 이제 물을 활용하는 학원들이 있고, 자, 하이트. 자, 다시 설명할게요. 물은 하얀색 종이에다가 투명도가 들어간 채도를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도가 하이트 개체가 섞이니까 높아지고, 불투명도가 생겨서 하얀색이 섞인 상태니까 채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 화이트는 고채도에 화이트를 섞으면 명도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높아지겠죠. 네, 당연히 높아진 상태에서 화이트를 섞으면 다른 색상을 섞는 것 자체는 채도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즉, 명도는 높게, 채도는 떨어뜨려서 그림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즉, 중경 원경을 칠하실 때 주제부에 칠하는 개인적인 스타일을 고려하셔서 1번이 내 스타일에 좀 더 맞는지, 2번이 내 스타일에 좀 더 맞는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화이트를 섞는 것보다 물을 타는 것이 채도 조금 덜 떨어뜨리면서 조금 쨍한 중경 원경을 그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지만, 스킬적으로 따지면 물이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잘 안 되면 그 부분을 중경 원경에 대한 채색에 대한 중요도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명도 채도를 화이트를 섞어서 정확하게 찍어 발라라. 모르겠으면 그냥 정확하게 색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개체를 칠할 때 그냥 칙칙하게 채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명도가 높아지는, 즉 전반적인 빛이 많아지는, 빛이 세지면 명도 대비가 강해지죠. 빛이 많아지는 것 뿐이에요. 여기저기 빛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두운 면이 밝아져서 명도에 대한 대비가 줄어들죠. 즉, 그림이 전반적으로 밝아지기 때문에 중경 원경에 대한 색상을 칠할 때 명도는 높게, 즉 밝게 채도를 떨어뜨리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중경 원경 그림을 칠할 때 그냥 칙칙하게 어둡게 그리는 학생들은 제 설명을 듣고 꼭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에서 근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이걸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내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시선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근경, 중경, 원경. 근데 이 사이가 저는 주제부라고 칭합니다. 저는 거리감을 형성할 때 근경, 주제부, 중경, 원경이 나눠져 있다. 대신에 저는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근경도 주제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림을 가르쳐요. 왜 그런지는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 때 제가 왜 근경이 주제부 속에 포함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장에 기초 디자인 2번 근경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